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한국의 드라마는 항상 순위권 안에 꾸준히 들어가면서 전 세계의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번에 시즌2가 방영되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식 복수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2가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3년 3월 10일에 공개된 더 글로리는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컨텐츠 순위에서 상위를 기록하며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유행에 중국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한국 미디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장금은 이란에서 무려 시청률 90%까지 이뤄내면서 이란 사람 중에 이영애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며 겨울 연가의 큰 인기로 인해서 한류 열풍이 시작되면서 일본에도 큰 사랑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몇 년 전 전 세계인이 보는 공영방송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한국의 정서와 한국 스타일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안 계기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넷플릭스와 함께 유튜브가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은 현재 넷플릭스를 정부 차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유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전염병의 진원지가 중국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감이라서인데요. 이렇게 미디어 부분에서 고립된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웨이보 검색어 탑 50을 더 글로리가 장악해버렸습니다. 중국에 사는 중국인들은 공식적으로는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검색어에는 더 글로리 시즌이 더 글로리 자막, 연진 결말, 더 글로리 스포하지마 등등 불법으로 보는 것과 다 본 사람은 스포하지 말라는 등 중국인의 더 글로리에 관한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몇십 년 전에는 홍콩 영화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었고 그 당시 유명 배우인 주윤발과 성룡, 이영걸 같은 배우들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한국인들 역시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의 인기보다 몇 배로 더 많은 관심이 K문화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각종 미디어들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막혀있는 상황을 답답해하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로는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의 검색어에서 보듯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드라마가 있듯이 중국에도 드라마가 있는데 왜 한국의 드라마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말이죠. 그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한중국 유학생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난 한국에 유학 온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드라마만 봤고 한국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어. 중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가 더 인기가 많고 중국인이 아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한국 드라마는 10화에서 16화까지 짧고 간결하지만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하면서 진행이 돼. 그래서 시청자로 하여금 지루함을 주지 않는 편이야. 물론 한국 드라마 중에 긴 건 20화까지 있고 스토리를 끄는 작품도 있어. 하지만 그에 반해서 중국의 드라마는 너무 길어. 최소 36화에서 최고 50화까지 진행이 되고 역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00회가 넘게 진행되니 지루할 수밖에 없지. 물론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르가 다양하고 100회가 넘는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는 짧고 간결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며 보통 길게 끌면 시청자들이 지루해하며 시청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 그런 문제는 작품의 인기와 시청률과 이어지게 되며 그렇다 보니 중국의 긴 회차는 대다수의 세계인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중국의 드라마는 사극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드라마 중에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작품은 사극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극은 오랜 시간 촬영을 하고 많은 회차를 두기 때문에 스토리에 집중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보다가 지루해질 수도 있고 그 전에 줄거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짧은 드라마에 비해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재미의 유무로 이어지게 돼서 시청률과 연관되게 되죠. 이런 중국의 많은 회차에 비해서 한국의 드라마 회차는 상당히 간소한 편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드라마의 회차를 줄이게 된 데에는 한국인 특유의 성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빨리, 정확히, 확실하게 라는 성향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러한 한국인의 성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일자라는 나라, 빠르고 정확한 나라라고 한다면 한국을 제일 먼저 거론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성향 덕분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했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작품만 내놓다 보니 한국에서 내놓는 작품들은 세계에서도 통하고 히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이 현재 미디어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개적인 중국의 반응을 알기 어렵다면 유럽의 반응은 어떨까요?
유럽은 이미 예전부터 도깨비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옆 나라인 중국보다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고 동양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인식이 가장 좋아졌는데요. 같은 아시안이지만 한국은 특히나 더 잘생겼고 이쁘며 피부도 좋고 예의도 바르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많고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인데도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안 좋은 오해도 많이 생기고 있기는 한데요.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인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한국인이라고 사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는 건 기본이고 머문 자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공공시설을 더럽게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게 암묵적인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인과 중국인의 구별법을 알아서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키도 작고 시끄러운 것에 비해서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구별법이 생긴 것이죠. 한국은 이미 원래부터 코디법이나 스타일이 좋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키코 코스타디노브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방문하다가 한국의 동묘도 방문했었는데요. 동묘는 40,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대다수 모여있는 곳이며 이곳에서는 보세 옷들을 많이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의 40, 50대 중장년층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들의 패션이 멋있다고 극찬을 한 것이죠. 동묘 중장년의 패션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막 입은 것 같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의 하에 신발 모자가 다 어울리게 코디를 해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일찍이 먼저 한국의 패션 감각을 알아본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K문화가 세계적 대중화가 되면서 한국의 패션 감각은 아시아 중에 제일 괜찮다고 정평이 난 것이죠. 이렇듯 한국을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10수년간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 1년에 몇 회도 보기 힘들고 국내 드라마로도 이미 충분해. 이 친구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해. 그만큼 낮은 수준이 익숙해졌으니 그렇지. 난 국내 드라마 안 봐. 1년에 3편도 안 보고 있지. 한국 드라마는 유치하지만 달달하고 달콤한 내용이 있지. 하지만 그것만큼 재미있는 소재가 또 없는 것 역시 사실이야. 현재 중국의 정부가 한국 드라마를 다 막아놔서 정품은 없고 해적판만 넘치고 있고 암상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지. 이럴 바엔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건 어떨까 해. 한국 드라마는 별로 본 적 없지만 한국 영화는 진짜 많이 봤어. 아시아 영화 중에 단연 최고인 것 같아. 지금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사이트들은 다 막히고 있어. 그걸 보는 마음 흐뭇해지고 있고 말이지. 넌 정말 이상한 애구나. 네 마음이 흐뭇해질 이유가 뭔데? 한국 드라마가 국내 드라마보다 훨씬 나아. 넌 아직도 90년대에 살고 있니? 웃겨 죽겠네. 내가 보는 사이트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 한국 드라마 TV 보다 자료도 많아. 무료인데 여기선 절대 공유 안 할 거야. 매우 국제적인 스타일의 한국 드라마가 많지. 일본 드라마는 나름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제작비나 컨텐츠 면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비교 불가할 정도니 말이야. 옛날 일본 드라마가 히트칠 당시에는 그냥 그 당시 중국이 가난했고 가난했다는 그 절묘한 시기에 일본 드라마를 봐서 기억에 많이 남은 거고 또 일부 드라마가 아주 좋긴 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작품들이 동서양 막론하고 많이 나오고 있고 진짜 작품성으로 승부를 가르는 시기에 한국 드라마가 뜬 건 그들의 실력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